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요즘 시장 좀 나쁘지 않다 느끼고 계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안 해서 좀 아쉽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뭐 추가 매수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좀 올라오니까 지금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 고민하시다가 힘드실 때 저희가 있죠.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고민들 전화를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메일은 전화인데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이 정말 상담을 많이 해야 되는,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정말로 전문가들도 장이 어렵다라고 느낄 만큼 장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전략을 짜고 있는 것과 짜지 않은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안함의 차이는 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안정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코스피가 1.3% 정도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제법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이 2.9%대 거의 급등에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다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는 상승의 형태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줄지어서 올라오고 있죠. 거의 6일째 양봉, 7일째 양봉이네요. 연속적으로 주르륵 이렇게 올라오면서 양봉 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번 주가 좀 분기점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사실 이제 추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차트를 볼 때 이 추세라는 것은 우리 보통은 이렇게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웬만한 이거 다 지켜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은 다시 맞고 떨어지면서 이제 그 추세 윗단에 도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넘기느냐 넘지 못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넘기게 되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역헤드 앤 숄더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드 앤 숄더의 반대 모양인데 그런 모양이 나오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조정 들어갔을 때는 지난 전저점 2,400포인트를 지지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방향성 자체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단순히 넘겼을 때 넘길 수도 있지 못 넘길 수도 있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넘길 거면은 이제 넘겨서 확실하게 흐름을 바꿔서 가야 되는 거고요. 바뀐다면 해석이 달라지겠죠.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고 만약에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저점을 내리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세가 지속이냐 반전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느냐 하락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공교롭게도 그 윗자리까지 거의 도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빠르면 내일, 느리면 모레 정도나 금요일 정도까지는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일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좀 올라와서 1%대, 2%대 상승이 나온다면은 위쪽으로 가르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전략을 이제 다음 조정 들어갔을 때 아래쪽에서 좀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가 이제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 그냥 흘러가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양이니까 지난 전저점 2,40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는가 안 받는가를 확인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 약간 보수적인 매수 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뚫으면 위쪽으로 뚫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다음 조정 때 매수에 임하는 자세로 조금 대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좀 밀려 내려가서 2,400포인트가 바로 이제 내일부터 해서 모레까지 조정이 좀 들어가서 결국 뚫지 못하고 밀려 내려간다면은 2,400포인트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체크해서 나온다면은 다음 돌파 때 똑같은 방식으로 적극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2,400포인트 지지냐, 여기를 뚫느냐, 이것만 잘 기억하시고 하고 계시면은 이번 주 중에 어차피 판가름 나니까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금요일 나올 때쯤에 이미 아마 추세가 돌파가 됐든지 밀리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해서 화수목 정도에는 이거 뚫으면은 다음 조정 때 매수해야 되니까 현금 잘 마련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추가 매수하려고 조금 이렇게 각을 재고 있었다고 하죠. 약간 간을 보고 있었던 기업들을 추가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포인트를 2,500포인트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면은 여전히 좀 대기해야 됩니다. 2,400포인트가 지지가 안 되면은 우리가 속된 말로 이야기하는 좀 계단식 하락이라고 하죠. 이렇게 쭉 빠지고 난 다음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하면서 빠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기가 지지가 안 된다면 2,000
2,300 또는 2,200까지 밀려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하락세가 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추가 매수를 조금 더 가파르나하게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약간의 초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장세가 어렵다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갈림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간다고 베팅하면 도박이 되는 거고 또 안 간다고 또 여기서 막 다 팔아버리게 해도 뭔가 좀 아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특히나 지금 요즘은 저점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뭐 예상치도 못한 테마들로 인해서 갑자기 급등 나오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물렸다고 해가지고 막 손절하거나 내가 물렸다고 해가지고 물린 거에 너무 초점 맞추고 괴로워하시면은 사실 지금은 내가 샀는데 너무 안 간다. 그러니까 팔고 딴 거 사야지 하는 그 순간 내가 팔았던 게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상담 방송에서 상담을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수익이 날 기업인데 가만히 기다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는 거다. 특히나 요즘같이 주도주가 없는 장세에서는 내 종목이 예상치도 못한 어떤 테마에 엮여가지고 갑자기 급등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저는 주식에서 손실 중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팔면 손실이 난다라는 이야기겠죠. 손실 중이라는 말은요. 지금 팔면 손실이 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 지금 하는 도중에 마이크 떼고 나가면 방송 사고가 난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송 사고가 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뺨을 때리면 뺨이 아프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해서 뺨을 안 때리는데 뺨이 아프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도하지 않았는데 뭐가 손실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국어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면 논리적으로도 굉장한 모순이에요. 그래서 저는 손실 중이라는 단어 자체가 왜 나오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감도 하나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가 투자 중입니다. 그러면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해서 내가 할 일을 해놓고 기다리는 게 맞는데 할 일을 안 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할 일을 할 거는 뭐냐? 전략을 짜야죠. 어디쯤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발품 받고 찾는 겁니다. 상담 방송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종목이 언제 올라갑니다. 내가 보니까는 12월 20 며칠에 뭐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는 뭐 전부 다 뭐 도사들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결국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떤 대응을 내가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전략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상담 방송의 본질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고 공부를 하시고 전략을 짜시고 대기하신다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37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또 전화가 올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출발을 한번 해볼까 해요. 02-3772번에 0269번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기 때문에 전화 많이들 주시고 생방송 채팅창에도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지가 지금 제대로 안 됐나 봅니다. 02-3772번에 0269번입니다. 다른 번호로 하시면 안 되고 02-3772번에 0269번이니까요.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고 이 번호 이외에 전화하실 필요 없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여기 전화했다 가지고 저희가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전화 걸고 이런 거 안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시도 때도 없이 저번에 이데일리 전화 주셨죠 하면서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담 방송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자, 종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JSE, 다시 한번요. JACE, GSE, 다시 한번요. GSE, GST인가요? E, 네, GSE, GST라는 종목은 있습니다. GSE, 한글로 GSE요? 네, 제가 지금 뭐 제일 못 알아들었나 봐요. GSE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3,850원에 30%. 3,850원에 30%요? 예. 뭐 일단 3,850원이면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고요. 들고 가볼 만한 종목에 들고 가볼 만한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뭐 밑에 자막상으로는 손실률 한 5%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한 5%에서 뭐 한 10%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은데 뭐 그게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가스라든가 에너지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는데 요게 이제 주가가 막 급등 나오고 있는 게 예전에 이제 뭐 가스 가격 올라갔을 때 천연가스 올라가고 뭐 이랬을 때 그때 한번 올라가고 뭐 유가 이런 거 움직일
기름일 때 한 번씩 올라가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해갖고 갑자기 포항 앞바다에 뭐 기름이 발견됐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막 꿈틀거리면서 움직인 케이스거든요. 근데 빠르면 12월쯤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제 시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추하기 전에 하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하기 전에 주가가 막 급등이 나오거나 막 꿈틀거리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단순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막 팡팡 튀어오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요즘에 천연가스 가격도 다시 이제 겨울이 오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도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지금 뭐 매수가 대비해서 튀어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내려갔을 때 뭐 주가가 뭐 3,500원이 됐든 3,200원 됐든 이거는 별로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고 어떤 테마든 어떤 뉴스든 어떤 분위기든 간에 튀어오르면 그냥 분할 매도해서 팔아낸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튀어오르게 된다면 4,200원 내지 4,500원, 4,7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분할 매도로 해가지고 매도 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비중이 30%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 치고 굉장히 많이 들어간 편이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때 사실은 뭐 수익 구간을 딱 정하셔가지고 시청자님이 이 가격이 된다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하겠다라는 그 가격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없다면 제가 참고로 참고 삼아 말씀드렸던 뭐 4,000원대, 4,250원대, 4,500원대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가지고 3분의 1씩 매도하면 10%, 10% 이렇게 매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매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가이드라인을 드릴 건데 시청자님 입장에서 나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뭐 4,200원, 4,700원, 5,200원 이렇게 세 번에 걸쳐 판다든지 또는 내가 4,200원, 5,200원에 두 번에 걸쳐 판다든지 뭐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되지만 분할 매도는 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예, 예. 그래서 수익률을 정해서 팔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업이 좋아서 올라왔다, 기업의 가치가 어때서 올라왔다, 실적이 좋아서 올라왔다 이렇게 해갖고 막 기업 분석을 해서만 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라 단순 뉴스 때문에 생기는 그 단순 매수세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 줄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건 지금 예측의 범위가 아니에요. 올라오는 걸 보고 대응해야 되는 영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팔아야 되나 올라가는데 더 갈까 안 갈까 이거 생각하다 보면 파는 타임이 다 놓칩니다. 그래서 올라오기 전부터 우리가 약간 우리 지진 대피 훈련이라던가 화재 대피 훈련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지진 안 났는데. 예, 예. 그런 것처럼 났을 때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훈련하고 연습해 놓으면은 어떤 그런 움직임이 딱 나왔을 때 우리는 그대로 좀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가 되면 팔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방송 이게 전화 지금 끊고 난 다음에 어디 적어 놓든지 속으로 다짐을 하든지 쫙 이렇게 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이드라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3,800원대에 샀으면은 상식적으로 매도할 수가 있는 좀 적당한 가격이라고 한다면 저는 4,100원인 것 같네요. 4,100원에서 4,300원, 4,700원 이렇게 세 번 팔면 될 것 같네요. 4,100원, 4,350원에 400원 그리고 한 700원 요쯤에서 세 번 딱 팔면은 깔끔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감사합니다.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튀어오를 때 아마 한두 달 안에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잘 정리하시는 쪽으로 바라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마음 AI고요. 마음 AI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25,500원에 10%요. 25,500원에 10%요. 네, 오늘 추가 매수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잘했습니다. 상담 받아보려 하려고. 아우, 만약 상담을 하고 전화했으면은 또 좀 뭐 혼나거나 제가 또 짜증냈거나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굉장히 불친절하게 하죠. 그래서 아마 하고 전화를 추가 매수를 하고 하는 전화는 솔직히 저는 그냥 약간 좀 우리 그 요즘에 MBTI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 MBTI 중에서 T랑 F 해가지고 T는 막 사고관이 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F는 감정적으로 막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감정이 없어가지고 거의 뭐 T가 100%거든요. 실제 돈 주고 검사를 받아봤더니 그냥 무조건 논리적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수하고 이 전화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면은 뭐 속에서 화가 나요.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하게 되는데 지금 추가매수 안 하고 전화하신 거는 논리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잘하신 거예요. 추가매수 안 하는 게 맞고. 특히나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게 외바닥 속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외바닥 속지 마라라는 말이 뭐냐면 주가가 내려가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내려가지 않다 갑자기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음의 AI처럼 갑자기 뭔 이유든 간에 오늘 뉴스가 뭐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AI 테마가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무 이유가 없던데요.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그 AI 테마가 지금 이제 움직이려고 꿈틀거리고 있는 게 제가 지난주에도 상담에도 이야기했었는데 AI 테마가 지금 움직이려고 좀 분위기가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주들이 이제 조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올라왔을 때 우리는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 하거나 팔고 싶어 하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외바닥에 속지 마라라는 말만 딱 그냥 머릿속에 각인을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지금 주식 인구가 1,500만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1,500만 주식 인구가 다 그냥 머릿속에 박아놨으면 좋겠다 싶은 말이 외바닥은 속지 마라라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니 첫 번째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쌀 씻을 때 처음 쌀 씻은 물 갖다 버리죠,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처음에 쌀 씻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뭐 마신다거나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걸로 밥 짓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첫 이 상승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이 상승은 그냥 애초에 다 무시하면 돼요. 왜냐하면 외바닥 찍고 나면 다시 내려가는 게 10번 중에 한 9번 정도는 주가가 쌍바닥 그리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거의 10번 중에 9번은 주가가 쌍바닥 그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가다가 이렇다 할 만한 상승도 없이 그냥 슈팅도 없이 이거 빌빌거리고 있다가 오늘 처음 올라왔네 하면 이거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바닥에서 이제 우리는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마음의 AI도 지금 여기 10,000원대에서 자리를 슬슬 잡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라서 추가 매수하기가 기쁜 종목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불쾌한 종목이거든요. 추가 매수하기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10,000원대에서 쌍바닥을 그려준다면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가지고 조금 수익을 노려볼 만은 합니다. 그래서 이 10,000원에서 11,000원대 요 사이쯤에서 다음번에 이렇게 이번에 올라와서 조금 더 올라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상승세는 여기서 좀 더 가든 안 가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고 내려왔을 때 여기 아래쪽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쯤에서 살짝 뭐 한두 달 정도 머물러 준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면 좋아요. 또는 11,000원까지 안 내려가고 12,000원에서 만약에 버텨준다면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쌍바닥이 약간 오른쪽 궁뎅이가 가벼운 이렇게 오른쪽 궁뎅이가 가벼운 쌍바닥이 올라가려고 하는 쌍바닥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12,000원에 버틴다면 더 좋은 건데 그건 이제 내려와서 버티는 데가 어딘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까 내려와서 어디서 버티든 한 달 정도 버티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참으셨고 다음번에도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시든지 간에 외바닥 때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한화 솔루션이고요. 한화 솔루션이고요. 네, 3650원에 10%. 3650원에 네. 10%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많이 떨어진 건 중요하잖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 시장에서 안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짝에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거는. 떨어지는 거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또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면 내려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만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만 그냥 내려갔을 때 잘 낮춰놓기만 하면은 매수가를 올리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돼요. 매수가를 잘 낮춰놓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도 그냥 우리가 가볍게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지금 물려있는 거 말고 그냥 공부한다 생각해볼게요. 같이. 네. 그냥 주가가 뭐 과거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하는 거 이거 보이세요? 네. 자, 여기서 내려갈 때 어디 사놨든 간에 내려갈 때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춰놨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수익이 낮겠죠. 그죠? 그렇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또 마찬가지로 2017년, 18년, 19년 내려갔는데 내려갈 때 어디 샀다 하더라도 내려갈 때마다 추가 매수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놨으면 또 시간이 지나서 수익이 낮겠죠. 그죠? 네. 또 2021년에 어디 샀다 하더라도 그냥 주가가 내려갈 때 매수해놨다가 기다렸으면 또 올라갈 때 수익이 낮겠네요. 네. 그전에도 2007년, 8년도에도 어디 샀던 거에도 샀다가 좀 기다렸으면 수익이 낮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네. 주가가 내려갈 때 사는 게 맞는 건데 사람들은 내가 사고 빠진다 하면 그냥 인생을 망하고 투자가 망했고 난 인생 그냥 내 돈 날렸고 앞으로 가난해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잘못된 생각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는 게 더 무서운 건데 사람들은 올라갈 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내려갈 때 사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내려왔을 때 산 거 뭐 물론 뭐 조금 더 잘 자리 잡고 더 내려갔을 때 사면 좋긴 한데 네. 뭐 저점인 줄 우리가 알았더니 더 제일 떨어지네요. 저점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누구도 맞출 수 없고 저도 당연히 물리는 거고 제가 늘 그 강조하지만은 외국의 뭐 유명한 투자 대가들도 사면은 물려요. 근데 이제 물렸을 때 우리는 물렸다고 생각 안 하는데 사람들은 물렸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문현지 멘토가 뭐 추천한 종목을 샀는데 그게 뭐 힘들어서 물렸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고 난다 올라갈 리가 뭐 사자마자 올라가는 일이 많이 없으니까요. 근데 네. 저한테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그 앞에 가보면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추천해준 비전 펀드 사가지고 내가 뭐 30% 손실 났고 40% 손실 났고 물렸어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 회사에도 가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 다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물렸을 때 이제 추가 매수 하겠습니다 해서 더 사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난 손절하고 나갔는데 뭔 추가 매수를 해란 말이야 하는데 추가 매수해서 어떤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실제 사례가 뭐 마이너스 70%까지 내려갔다가 추가 매수해가지고 200% 수익 내고 나온 적이 있죠. 그럼 이건 수익이 난 겁니까? 손실 난 겁니까? 수익이죠. 결과는 수익을 내고 나왔고 추가 매수를 절묘하게 딱 들어가가지고 뭐 70% 손실 났었지만 그걸 매도하지 않았으니까 손실이 없었던 거고 수익을 완벽하게 내고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에 70%까지 내려갈 때 그 투자 워렌 버핏의 명성을 듣고 투자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기꾼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사기꾼이다. 이거 워렌 버핏 실력도 없다. 이 뭔가 좀 거품이었던 것 같아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손절하고 나가고 에이 난 이거 안 할래 하면서 환매해 주세요 하면서 환매하고 손절하고 나간 사람들은 평생 워렌 버핏 사기꾼이라 그래요. 자기가 투자를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갔을 때 이거 뭐가 문제입니까? 내려갔을 때 더 사면 되지. 그러니까 사실 하나솔루션 이거 많이 내려왔어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예요. 많이 내려오든 말든 간에 우리는 내려왔을 때 더 잘 내려가서 더 자리를 잡으면은 그때 비중을 늘려서 잡아놓기만 하면 시간이 흘렀을 때 뭐가 된다고요? 결국 올라가요.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거니까. 그냥 그거를 인식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빨리빨리 막 움직여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요즘 같은 시기에 상담 전화 안 하고 단풍 보러 가는 거예요. 아이고 단풍 이쁘다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를 이상하게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사실 투자가 타이밍은 좋지 않고 종목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호황 때 사는 게 아니라 불황 때 사놓고 호황 때 팔아먹는 게 주식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불황이니까 사실상 뭐 사는 타이밍이 조금 이르긴 했어도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기엔 좋은 기업이 맞는 거고 물려 있지만은 매수가만 잘 낮춰놓으면 다음번에 호황이 온다면은 어차피 산업이라는 게 불황과 호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인생도 잘 될 때 안 될 때 왔다 갔다 하듯이. 언제 추가 매수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 자리 잡고죠. 지금 아직까지 잘 안 잡았잖아요. 내려가고 있잖아요. 계속. 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16,000원대에서 15,000원대 지금 여기가 이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2013년 4년도 저점이고 2020년도의 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의미가 있었던 저점은 이번에도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15,000원짜리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그때 추가하면서 하면 되는데 단점은 하나솔루션은 자리 잡는 데까지 3년이 걸려요. 2, 3년은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잡는데 2, 3년이 걸리니까 2020한 5, 6년쯤에 추가하면서 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아쉬운 게 그거라는 거예요. 너무 일찍 들어가서 한 2, 3년 뒤에 샀으면 그냥 기다려서 수익 내는 게 조금 덜 기다렸을 텐데 지금은 바닥 잡는 것까지 다 기다려야 되니까 남보다는 좀 많이 기다려야 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내가 먼저 들어간 걸 손실 내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럼 지금은 그냥 쳐다보지 말고 그냥 가만히 냅둘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시청자님도 방금 상담 외바닥 속지 마라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얘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외바닥 만들러 올라와야만 오늘 22,000, 반등이 좀 3,000원까지. 들어와서. 예. 반등 들어와서 올라올 때고 그 다음에 쌍바닥 그리로 내려가서 또 자리 잡고 이렇게 쓰리바닥 만들면서 이렇게 자리 잡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바닥 잡는 게 이런 쓰리바닥까지 만드는 또는 쌍바닥 만드는 이건데 이게 보통 얘 파동상 한 2년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뭐 마하마 EI는 주가가 팡 올라와서 외바닥을 이틀 만에 만들면 얘는 외바닥 만들러 올라가는 데만 6개월이에요. 원래 느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보통은 자산이 뭐 수십억 있는 사람 자산가들이 투자하는 기업이 원래. 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고 이거는 그냥 들고 하시고 이거는 제가 시청자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상담을 오래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마인드거든요. 시청자님도 참고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른 시청자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은 물렸다는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다 수익을 어차피 내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냥 잘 들고 가셨다가 15,000원대 자리 잡으면 추가하면서 하게끔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외바닥 다음 쌍바닥 때요. 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대한전선이고요. 네. 예, 14,500원에 30% 갖고 있습니다. 뭐 일단 대한전선이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눌림목을 슬슬 형성을 해 나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사실 이게 과거에 이제 전선주들이 막 급등 나왔을 때 전력난이 온다, 뭐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 데이터 센터에 뭐 전력망을 구축해야 된다, 미국이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그런 게 많이 깔릴 거다라고 기대해서 좀 올라갔었는데 뭐 대선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뭐 그런 이야기 좀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라서 조금 심심한 상태가 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해저 케이블 규정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간 게 지금 뉴스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해저 케이블을 지금은 만장일치로 해저 케이블 관련 규정을 대대적으로 검토하겠구나. 그럼 해저 케이블이 바꿔 나가고 교체하고 이렇게 다시 깔리고 한다면은 전선 많이 필요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전송 관련주가 뭐가 있더라? 대한전선 이런 게 있었지. 맞아, 이거 실적도 잘 나오고 매출도 잘 나오는 기업이었으니까 요거 우리가 한번 사볼까 하면서 매수세가 살짝 몰려서 오늘 6.5%대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전송 관련주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게 어찌됐든 우리가 무선으로 전기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긴 좀 힘들겠죠, 그죠? 지금 우리 뭐 무선 충전기 같은 거 있긴 있는데 그것도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기에 갖다 대야지만 되는 거지 저 멀리서 원격으로 충전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전기를 옮기고 이렇게 뭐 전력을 공급하고 이런 데 있어가지고 전선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후가 된 전선은 교체도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깔려있는 전력망도 지금 이제 앞으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전력이 좀 더 많이 쓰게 된다면은 전기 공급이 더 많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전기선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은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단기적으로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을 조금만 움직여도 살까요, 팔까요? 조금만 움직여도 살까요, 팔까요? 이러다 보니까 장기로 가져간다는 개념 자체가 잘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 좀 법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규제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보는 게 이런 기업도 사실 만약에 배당을 지금 거의 안 주는 기업인데 배당을 만약에 한 10%씩 준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팔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이 투자한 기업이 있으면 1년마다 10%씩 배당을 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데 조금 메리트가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뀌면 좋은데 뭐 법이 바뀌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뭐 안타까운 문제고 요거는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사실 조금 반등 나온다면은 너무 짧은 반등에 뭐 욕심 부리지 마시고 뭐 지금 뭐 팔고 나갈까 하면서 우리가 조바심 낼 필요 없고 한 16,000원 내지 18,000원까지 좀 크게 가져가는데 저기까지 가져가려면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예. 14,000원까지 올라오는 거랑 16,000원까지 올라가는 거랑 시간이 좀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멀리 보고 가져가자 이 말이에요. 대신에 30%라는 비중이 조금 많은 편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만들지 못하고 싹 빠지게 된다면은 사실 한 9,000원까지 빠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저점 깨면요. 그러면 9,000원까지 빠지면 사실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추기만 하면 되는데 비중이 30%면 낮추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지금 현금이 30%더 있나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20% 정도 있어요. 그 정도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러면 샀다 팔았다가 좀 많이 힘드실 거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 들여다보고 있고 샀다 팔았다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14,500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좀 애매한 가격이라서 혹여나 10,000원 깨고 내려가면 9,000원대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9,000원까지 내려가면 그 나머지 20% 비중을 추가 매수를 거기서 할지 말지 고민해 보게요. 왜냐하면 얘가 20%대 20% 정도 비중을 더 늘리면은 9,000원대 20% 비중 더 늘리면 아마 한 11,000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11,000원 내지 계산을 제가 해봐야 알겠지만 11,700~8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11,000원까지만 빠져도 다음번 올라올 때 수익을 좀 더 크게 많이 낼 수 있잖아요. 50% 비중으로 수익 낼 건데. 예. 그리고 제가 저기 한 게 이게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래갖고요. 그게 좀 요새 겁이 나서요. 그래서 압수수색 같은 거 들어가는 기업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9,000원까지 빠졌을 때 사면 되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압수수색 같은 거는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고 대표이사 막 횡령했다고 구속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많아요. 그러면 주가가 다 빠지거든요. 주가 막 하한가 가고 그래요. 근데 그런 기업들 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는가 보면 전부 다 상한가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뭔 이유가 됐든 간에 내려가면 우리는 매수한다는 관점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뭔 때문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러거든요. 이미 지금 시청자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청자님이 이미 흙탕물에 들어갔고 흙이 다 젖었는데 여기서 흙 좀 더 묻는다고 뭐 좀 기분 나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더 빠지면 어떡합니까? 회사만 안 없어지면 괜찮아요. 회사 부도 안 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해서 9,000원까지 뭔 이유로 빠졌든 간에 9,000원 빠지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을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이 있죠. 이번 주 강연이 어디서 또 진행되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일정 잘 보셨죠? 이번 주도 저희가 강연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지역 근처에 있는 곳으로 오셔서 강의 참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창원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창원에 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 6층 601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은 제가 올라오는 길에 대전을 들릴 겁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전 비전 스퀘어 지하 1층 112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역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면 되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연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죠.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HS 효성 첨단 소재 38만 6천 원에 비중 10%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빠질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거 알고 싶네요. 어디까지 빠질지. 아직도 저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아직까지 제가 방송을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런 질문이 없어질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HS 효성 첨단 소재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이 현재 매수가가 차트 관점에서 전혀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사볼 만한 자리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눌림목이죠. 이게 눌림목이기 때문에 사볼 만한 자리가 맞고 잘 샀어요. 이제 거기서 두 번째 주가가 빠져도 된다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까요? 죽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빠져도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매번 매 하는 순간 매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진 않잖아요. 안 될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자녀한테 뭐 너는 하는 일마다 무조건 잘 돼야 돼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안 되면은 위로도 하기도 하고 뭐 안 될 때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또 잘 될 때가 있을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가 뭐 위로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주식은 왜 그렇게 엄격해요? 무조건 사자마자 무조건 다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숨 쉬듯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맨날 올라가야만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어떻게 주식을 하실 겁니까? 숨을 들여 마셨으면 내뱉을 줄도 알고 내뱉었으면 또 들여 마실 줄도 알겠지.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상한 강박관념을 좀 갖고 있다. 주식을 약간 좀 도박처럼 생각하시거나 복권 긁는 것처럼 생각하시더라. 그래서 도박을 했을 때 무조건 이거 이겨야 되는데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주식은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다가 주가 내려가면은 추가하면서 하는 겁니다. 추가하면서 해가지고 다음번 올라갈 때 수익 내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 기업인가가 중요한데 효성 첨단 소재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 기업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까지도 영업이익이 뭐 줄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재무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기업이고요. 주가가 빠져내려가는 것은 오히려 2021년에 너무 과한 급등. 이때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맥주 거품이죠. 2021년에 왜 주가가 올라갔는가?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세대라고 합니다. 이 2020년 전에 계좌 개수가 600만 개였는데 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년 만에 800만 개가 늘어나면서 1,400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600만 개가 만들어졌는데 단 1년 만에 800만 개가 만들어졌으니 그 800만 그 주식 인구가 자기의 은퇴 자금, 목돈 이런 거 다 들고 오자마자 뭐 했을까요?
주식 사자고 달려들었겠죠. 그러니까 매수 때문에 그 매수세 때문에 기업의 가치랑 무관하게 전부 다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급등이 없었다, 이런 거품이 없었다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을 기업일 텐데 거품이 먼저 나와버리다 보니까 물려가지고 그 800만 주식 인구들이 물려가지고 뭐 했을까요? 물린다는 개념이 하나도 없고 주식을 사면 무조건 수익 난다는 개념만 가지고 주식을 했겠죠. 왜냐하면 800만 주식 인구, 코로나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남이 수익 보니까 나도 하는 약간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만 소외될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주식하러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리면 뭐 하겠습니까? 다 손들하지. 손해보고 파는 거는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만 손해보고 팔지 세력들, 큰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세력 손해보고 주식을 파는 경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매도하는 관점 때문에 주가가 과하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주가는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우상향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만 올라갔다가 많이 빠진 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 결국은 이 자리는 내가 매수를 처음에 했던 자리에서 뭐 시장도 안 좋았고 여러 가지가 운대가 안 맞았고 이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재무제표가 이렇게 좋으면 뭐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좋아도 제가 최근에 그 삼성전자 뭐 PBR이 1보다 낮다라고 상담을 했을 때 제가 그런 거 보지 마라. 그런 거 보실 거면 미국 투자해라. 한국은 그런 거 안 봐도 된다라고 했던 게 이런 거 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이 없어요.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은 거의 90% 이상이 직접 투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종목을 자기가 매매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자기가 간접 투자를 하죠. 펀드 매니저라든가 저희와 같은 뭐 전문가들에게 맡겨가지고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아는 사람들이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걸 보고 투자하는 게 성행이 돼서 90%의 투자자가 이런 걸 보니까 당연히 가치적으로 PBR이 낮다면 전부 다 긁어 모으니까 그런 종목이 없는 거고 대한민국은 PBR이 1보다 낮은 기업이 50%가 넘어가요. 거의 4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PBR이 낮든 말든 테마 장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지 마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별 볼 이유가 없다. 왜? 다른 사람들이 안 보니까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테마에 엮이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엄청난 저평가 기업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사셨는데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런 가치 투자가 잘 실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오래 고생해야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이게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 거고 내려갔을 때 아직은 자리를 잡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지금 싸다고 이제 결국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사거든요. 그럼 이제 반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닌데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데 이건 이제 뭐라 될까요? 수급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죠. 기관들은 사기도 엄청 사고 얘들은요 사기도 엄청 사고요. 매도 이게 참 어떻게 되냐 매도. 네, 매도도 많이 합니다. 지금 이게 약간 인터넷이 좀 문제가 생겼지만요. 어쨌든 순매수로 나와서 이렇게 판다고 나와 있는 거지 사기도 엄청 사고 팔기도 엄청 파는 게 주식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기억하신다면은 사실상 이게 샀다 팔았다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사는 사람 지금 이제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잘 못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매수세가 이렇게 있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5,600원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반대로 매도를 5,800원으로 한 거예요. 어떤 주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기도 많이 사고 있어요. 뭐 팔기도 팔고 있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전략상으로요. 어쨌든 이런 거는 이제 기관 외국인들에서 정말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 있는 이 매수세가 개인들이라든지 기관 외국인 전부 다 잘하는 그 주체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이런 기업들 이렇게 팔고 있는 기업들은 못한다기보다는 전략상 후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야 이거 자꾸 빠지니까 이거 지금 손실 비중을 좀 줄이고 저거 수익 중이니까 저거 비중을 늘리자고 해서 이 펀드사마다 또는 증권사마다 운영 전략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옮기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 있어가지고 같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사서 모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서 모으기에는 계속 이렇게 분할로 계속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돈이 그렇게 엄청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추가 매수를 타이밍을 딱 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1차 매수 잘 했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빠졌을 때 이제 자리 잡으면 되는데 저는 15만 원대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외바닥 속지 말고 쌍바닥 그리면서 자리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 하시게 된다면 매수가가 낮아지게 되고 이런 것도 결국 테마 장세로 엮여요. 그래서 테마 장세에 엮였을 때 40만 원 내지 50만 원까지 충분히 멀리가 본다면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비중을 좀 더 크게 늘리면 되니까 겁먹지 마시고 15만 원대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진짜 좋은 기업을 잘 사서 들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수익 낼 때까지만 가져갈 수만 있다면 이 기업으로 손실 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15만 원대 자리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해보자.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겁먹으면 투자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또 유튜브로 온 종목인데요. SKD&D라고 하셨습니다. SKD&D를 저번에 추가 매수 의견 관련해갖고 7,500원 되면은 연락 달랬는데 가격이 되어서요. 아마 그때 상담을 보시면 알겠지만 7,500원 되면 딸랑 연락 주시 마세요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7,500원 돼가지고 거기서 자리 잡는 걸 좀 보고 전해달라. 거기 보고 이야기해달라. 제가 상담 끝날 때쯤 오늘도 녹화 방송 제가 하도 이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해서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오늘 방송도 다시 보기 한번 해보시면 전부 다 제가 거기서 6개월 정도 자리 잡는 거 보고 쌍바닥 보고 여기서 버티는 거 보고 2개월 보고 3개월 보고 어떻게 보고 전화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분명히요. 근데 이렇게 딸랑 전화 주면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아직 외바닥도 안 만드는 이 기업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건 알겠습니다. 알려줘서 감사드려요. 근데 여기서 바닥을 안 잡았잖아. 그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바닥을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잡는지 안 잡는지를 봐야 될 것 같다. 7,000원에서 8,000원짜리쯤에서 바닥 잡는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걸 보고 이 시청자님이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7,500원까지 설마 내려갈까?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내려간다라는 걸 배워야 돼요. 아, 내가 안 내려갈 것 같다 생각을 하지만 내려가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 상담 언제는 기억 안 나지만 12,000원 샀을 때 어디쯤 내려갈 때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해서 제가 안 된다 했을 거고 더 내려가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형태가 그때는 올까 말까 긴가민가 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려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좀 다들 인정을 하고 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려왔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기대를 조금 이렇게 너무 크게 갖지 말자. 여기서 자리 잡는 걸 보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7,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지금 거래량 없이 내려와가지고 사실 SK D&D라는 이 기업 자체가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회사가 막 1,000억씩, 2,000억씩 영업이익 내던 회사가 지금 한 분기에 20억씩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벌던 회사였는데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이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빠질 수밖에 없죠. 뭐 부동산 관련주가 다 그렇죠. 지금 리츠 관련주들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딱히 매력을 볼 수는 없어서 이게 이제 5,000원까지도 계단식 하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떨어진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매수를 지금 당장 할 수 없고 여기서 자리 외바닥 만들고 쌍바닥 그리는 거 확인을 하고 또는 5,000원까지 빠졌을 때도 외바닥 만들고 쌍바닥 만드는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그때가 좋을 것 같죠. 지금 이거는 잘 참았고 또 참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여기가 되든지 밑에가 되었던지 다음 바닥 나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리츠 관련주 사셔가지고는 이득 보기가 지금 힘들죠. 건설주 리츠 관련주 다 힘듭니다. 건설주는 그나마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로 엮이지만 이런 기업은 좀 힘드네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없다 생각하고 일단은 조금 기다렸다가 바닥 잡으면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을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아빠.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서울 옵션이요. 서울 옥션이고요. 30%. 네. 1,200원에 30%요. 12,200원에 30%요. 네, 오래됐어요. 뭐 일단 서울 옥션한테는 굉장히 또 큰 호재일 수도 있는 게 지금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 당선인이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 뭐 이런 것들 전략적 자산으로 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뭐 SEC라고 해서 뭐 금융위원장 뭐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그냥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옹호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하게 취임을 자꾸 시키려고 하고 있고 물색하고 입을 한번 시켰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고 있고 지금 어쨌든 가상화폐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은 이 서울 옥션이 테마주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서울 옥션이 그냥 뭐 경매하는 기업인데 미술품 경매하고 이런 회사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미술품 경매하고 뭐 이런 기업이고 도자기, 뭐 회화, 조각 이런 것들 경매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기업이거든요. 저는 뭐 경매 같은 거 한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미술품 같은 거 집에다가 뭐 사본 적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솔직히 사면 안 되는 기업인데 이게 이제 올라온 이유가 NFT라고 하는 과거에 이제 뭐 증권형 토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그런 관련주 NFT도 경매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경매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NFT 경매 들어가면은 야 경매 관련주 좋겠나 하면서 K 옥션, 뭐 서울 옥션 이런 것들이 막 급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는 거들떠도 보지 말아야 될 기업들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게 된 거죠. 이건 지금 희한한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엮이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원래 사면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걸 사놓은 거고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 가상화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반이라서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또 급등 나오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돼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트럼프 당선했다라는 이야기 나온 다음부터 어때요? 주가가 꿈틀꿈틀거리면서 거래량이 좀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동 걸다가 갑자기 한번 팡 튀어오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가니까 내가 계속 가져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빨리 파는 게 좋을까요? 빨리 팔아야 될까요? 예,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물어봤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의존하시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자꾸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요즘 네.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하나 다 정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잖아요. 이 기업 올라오면 안 되는 기업이고 경매 네. 우리가 평소에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기업인데 그냥 NFT라고 하는 블록체인에만 진짜 그냥 우연찮게 엮여가지고 주가가 급등 나왔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네. 네, 그럼 그러니까 팔아야 그런 거는 되겠네. 질문을 할 의미가 사실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올라올 때 매도 관점으로 잡는 게 맞는 거고 대신에 이제 네. 이게 이제 시청자님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 올라올 때 네. 힘이 세면은 가져가는 게 맞는데 이 힘이 센가 안 센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내용이겠죠. 네. 그러니까 힘이 센지 안 센지는 시청자님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네. 힘들다면 그냥 만 원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금 올라오면 팔아야 될까요? 제가 말씀 다 드렸으니까 다시 보게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미코 코미코고요. 매수가람 비중이요? 39,000원에 20%요. 3만. 9,000원에 20%. 그렇군요. 일단 뭐 차트 엄청 살벌한데 이걸 사셨네요. 네? 차트가 살벌한데 사셨어요. 네네.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유는 많이 내려서 좀 해봤어요. 그렇군요. 자, 일단 뭐 이유야 뭐 스스로 잘 뭐 생각하셨을 거고 산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뭐 산지 뭐 기껏해야 뭐 이틀 3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확신이 없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 지금 이 차트 자리로는 저점을 깼기 때문에 저점 깨면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고요. 저점을 깨고 난 다음에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계단식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음 저점인 뭐 3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고요. 여기서 단기 반등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 깨고 나면은 반등이 살짝 나와요. 그럼 단기 반등 살짝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바로 팔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끝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못 샀기 때문에 반등이 만약에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안 나오고 또 저점, 오늘 또 저점 밀리고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의 저점까지 또 내려간다. 그러니까 빠르게 손절 라인 잡아야 됩니다. 2~3%대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손절 카일 같이 네. 하신 다음에 반등 나오면은 큰 반등 안 나올 수 있어요. 많이 나와봤자 한 4만 한 2천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저 정도쯤에서 타협 보고 바로 매도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빠져내려가면 네. 2~3%대 손절하시고 다시는 이런 자리 들어가지 마세요. 네. 다음 알겠습니다.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있는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종목을 보니까 대원 미디어를 매수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시장 조정을 기다려봐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바닥을 안 잡은 기업들은 굳이 잡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살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로 줄줄 내려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바닥을 잡았을 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쌍바닥도 안 만들고 외바닥도 안 만든 이런 기업을 우리가 투자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딱 이렇게 제가 차트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눈 뜨고 보세요. 이렇게 실눈 뜨고 지금 TV 하면 실눈 이렇게 딱 뜨고 저처럼 이렇게 실눈 딱 뜨고 가는 눈을 뜨고 한번 봐봐요. 가는 눈을 뜨고 본 다음에 여기가 내리막길 같은가 평지 같은가 오르막길 같은가 한번 봐봐요. 이거 그냥 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실눈 뜨고 봐봐요. 그냥 자, 다 같이 지금 한 10초 정도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10초까지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내려가고 있잖아요. 왜 삽니까 자꾸 이런 거를. 이런 걸 왜 자꾸 살라고 봐요.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요. 대원 미디어를 여기 산 사람들은 잘한 거예요. 여기 산 사람들은 잘한 거예요. 다시 실눈 뜨고 한번 봐봐요. 여기는 뭐 하고 있는가. 자, 여기까지 실눈 뜨고 봐봐요. 내려가고 있는 중인가, 옆으로 가고 있는 중인가. 자, 봐봐요. 1, 2, 3, 4, 5. 봐봐요. 어떻게 가고 있는가. 여기서 뭐 옆으로 가는 것 같네. 그러니까 여기 산 사람들은 그래도 차트를 좀 보면서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효성 첨단 소재도 사실 윗자리, 요 자리는 제가 매수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게 눌림목을 샀잖아요. 근데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사는 사람들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코미코도 제가 상담을 깔끔하게 그냥 손절 라인 정해놓고 바로 팔아라는 게 실눈 뜨고 봐봐요. 이거 뭐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거 지금 내려가고 있는가 옆으로 가고 있는가 횡보하고 있는가 올라가고 있는가. 이런 걸 왜 사냐는 거죠.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이런 건 여러분들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원 미디어 같은 이런 자리도 많이 빠졌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빠졌다고. 빠지고 있는 중일 때 왜 사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맨날 사가지고 힘들다 하죠.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데 횡보할 때 사가지고 물리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 그건 전문가도 그럴 수 있고 뭐 주식의 고수 다 그래요. 하지만 내려가고 있는 도중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 대원 미디어를 사서 물려 계시면 추가 매수하는 것도 자리를 기다렸을 때 하는 게 맞고 신규로 사는 것도 자리를 기다렸다는 게 맞아요. 대원 미디어를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사고 싶다면 더 이상 안 빠지는 건 실눈 뜨고 봤는데 옆으로 간다 싶을 때 하세요.
올라간다 싶을 때 하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 감상하듯이 보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대인들 너무나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배우려고 하고 헛똑똑이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지식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간단 명료하게 바꿔드릴 수 있도록 강연하러 갈 테니까 오프라인 강연도 많이 오시길 바라겠고 TV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담 방송에서도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주식 실력 항상 성장하시기 추천드리게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